예?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넘어갔지. 자, 합시다. 사회랑 아직 시간 남았지. 합시다. 저기 10분도 안 쉬네요. 아니 고맙다. 9시는 맞죠? 근데- 생각해봐. 알겠습니다. 아니야. 그럼 그것만 해. 나 배터리 많아. 아니 이따 할게. 이거 없는 거 같은데? 뭐 없지? 이제 세태를 잘 아는 거지, 맞지? 그렇죠. 이제 한마디 더 했다가 어떻게 될지. 진짜 맞을 것 같았어. 진짜 조심해. 자, 함수 방정식이란 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항등식이 주어지는데 그게 모든 함수에서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함수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라서 이제 그 함수를 원래 찾기 위한 거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함수 방정식인데 고1 함수는 그냥 항등식이라는 의미밖에 없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주어졌다. 맞아. 이게 모든 실수 xy에 대해 성립한대. 그러면 저 식은 무슨 식이란 얘기야? 항등식이란 얘기야. 맞지? 항상 성립한 등식이니까. 근데 저게 아무 함수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저걸 성립하게 만드는 함수가 특별히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함수를 찾으라고 하면 함수 방정식이 되는 거야. 함수를 찾는 거니까 맞지? 근데 그 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뭐야? 항등식이야. 그리고 다행히도 저걸 찾는 방법은 미분이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잖아. 그럼 그걸 물으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맞지? 우리한테 묻는 건 뭐야? 그냥 함수 값만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2에서 f 뭐 1이 3이다. 그때 f2랑 f-4를 구하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f2 구하는 거 너무 쉽다. x에 얼마? 저거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한다니까. f에 얼마 넣을 것 같아? 1. x에 1, y 1 넣을 것 같아. 맞지? x에 1 넣고 y 1 넣으면 어떻게 돼? f2는 f1 더하기 f1이니까 6이 되겠지. 맞지? 이건 쉽게 구했어. 문제는 f-4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저런 형태의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접근 중에 하나가 x와 y에 0을 대입하는 거야. 오케이? x, y 0을 대입하는 거야. x에도 y 0을 넣고 y도 0을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지? 좌변은 뭐가 돼? f0. 맞지? 우변은 뭐가 돼? 2f0이 되네. 그럼 f0과 2f0이 같다는 말은 f0을 한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f0은 0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통해서 f0은 0이라는 걸 찾고 싶었던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뭘 해버릴 수 있냐면 내가 f4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f4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x 2 넣고 y 2 넣으면 구해지지. 얼마야? 12. 괜찮아, 맞지? 괜찮아, 맞지? 12. 그러면 나는 f-4를 구할 수 있어. x에 4, y에 -4를 넣어. x에 4, y에 -4를 넣어. 그럼 어떻게 되지? 좌변은 0, 그리고 12 더하기 f-4가 0. 따라서 f-4는 -12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 이해했어? 정말로? 아니요. 밑에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x에다가 4랑 y에다 -4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려고 f0을 구하는 거야. 괜찮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를 대입하면서 그냥 함수값을 찾아내는 것밖에 못해 우리는. 그 이상은 누구 거라고? 이제 미적분을 배운 사람한테 속하는 거야. 그건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2학년 때 하는 거니까 2학년 가서 그런 문제 낼 수는 있겠지. 우리는 이제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 함수값 구하고 해석하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러면 1290번을 풀어보십시오.
그냥 바로 답을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x 90번 x 0 넣고 y 0 넣으면 f 0이 0인 거 찾고 f 3을 주고 f 마이너스 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 3 y 마이너스 3 넣으면 끝나겠지. 아니, 이거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그러면 들었어요. fx 다음 지금 주어진 관계식이 어때? 관계식이 어때? 똑같잖아 맞지? 네. 그럼 여기다 x 0을 넣고 y에 0을 넣으면 0. f 0이 0 나온단 말이야. 네. 맞지? 근데 문제에서 f3이 1에 f-3을 구하래. 그럼 아까 여기서 f4를 가지고 f-4를 구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지? x에 4 넣고 y-4 넣으면 f0는 f4 더하기 f-4가 되었잖아 맞지? 근데 f0가 0이라서 얘가 10이라서 얘가 마이너스 12가 된다고 마이너스 이렇게. 2. 그렇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푸는 거야. 네. 괜찮니?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나오는 건 아니긴 하거든 사실은. 자, 1293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대. f 10n 더하기 k는 fn 더하기 k 그리고 n은 0 이상의 정수야. 그 다음에 k는 0부터 9까지의 정수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f0가 0일 때 f0가 0일 때 f99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f99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 이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 형태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10n 더하기 k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10 이상의 수는 10 곱하기 정수꼴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의 자리만 k로 따로 쓰라는 얘기거든. 그럼 99라는 수의 1의 자리 수는 뭐지? 9잖아 맞지? 그럼 얘를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f 10 곱하기 9 더하기 9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이 친구가 n인 거고 이 친구가 k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지? fn 더하기 k라고 쓸 수 있대. 소유를 어떻게 써야 될까? fn 쓰면 뭐라고 써야 되지? 여기다 f 여기다 뭐 써야 돼? 아 9. 그리고 뒤에 뭐 써야 돼? 9. 그렇게 쓰는 거야. 괜찮지? 이제 f9를 똑같이 이렇게 쓴 거야. 10n 더하기 k로. 근데 이 친구는 10의 자리 수가 얼마야? 0이잖아. 그럼 얘는 f 10 곱하기 0 더하기 9 더하기 9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요게 뭐야? 요게 n, 요게 k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다시 뭐라고 써야 돼? f 여기 0 써야 되지. 괜찮아? 그리고 뒤에 뭐 써야 돼? 9. 원래 그리고 9가 있었지. 그러니까 요 친구가 이렇게 바뀐 거야. 괜찮니? 그래서 내 F0은 얼마나 문제에서? 그래서 9 더하기 9라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괜찮니?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모의고사에 2번 나오는 문제야. 이 식. 그래서 약간 의미가 있는데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만약 K만 주어지게 되면 K가 이걸 만족하는 수라면 얘는 항상 K가 될 수밖에 없겠지. 다시 얘는 저 식으로 고쳐 쓰게 되면 F 10 곱하기 0 더하기 K 이렇게 고쳐 쓸 수 있거든. 즉 이 n이 0인 상태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고쳐지는 거지? F0 더하기 K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F0가 뭐라고 했지? 0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K가 한 자리 수라면 FK는 K가 성립합니다. 괜찮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F123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 그럼 얘는 F12 곱하기 12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얘가 누구야? 얘가 n이고 얘가 누구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F12 더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다시 얘를 F10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누구야? 얘가 이렇게 되지. 따라서 얘는 F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됩니다. F1은 아까 얼마라고 했지? K는 뭐라고? K가 0 이상 9 이하의 정수라면 그냥 K가 나오는 거였거든. 자, 그리고 나서 비교해 줄래? 뭔 거 같아? 말로 좀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각 자릿수 의합. 각 자릿수의 합이라. 그래서 이 식은 엄청 중요한 식은 아니거든. 근데 이제 문제집에도 이렇게 실려 있고 이제 모의고사에도 2번이나 나온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알고 있으면 편하긴 할 거야. 이렇게 자릿수 외우면 되잖아, 맞지? 이렇게 생긴 친구는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편하게 풀리긴 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좀 해주면 안 될까?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든. 좋아요. 네. 쌤이 그 내신 기간에 약간 이빨이 아플 때가 많다. 이유 없이 왜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근데 이제 내가 내신 기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론 열심히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차이가 있어. 그게 차이가 있는데 이제 열심히 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작용해.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그때 가서 뭔가 의지가 생겨. 시험에 가까운데 수학은 그나마 학원이라도 다녔어. 다른 과목은 시작도 안 했네. 근데 수학은 더 해도 자기가 안 한 걸 돌아보니까 안 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잘하려고 하면 다른 과목을 버려야 될 것 같아. 뭐 어떻게 하지? 다른 거 하지. 그렇지 않니? 그래서 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건데 너희들이 시험 대비 시작할 때보다 시험 치기 전날 더 수학을 못한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주제는 함수의 개수인데 좀 해봅시다. 자, 함수의 개수를 그냥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첫 번째. 그냥 함수 개수는 몇 개지? x에서 y를 함수 f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6개. 1대1 이런 거 없어. 그냥 다 선택해도 괜찮아.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6개. 3도? 4도? 그럼 이제 6의 4제곱이야. 왜 6의 4제곱이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함수가 하나 결정된다는 말은 1의 함수값이 누구고 2의 함수값이 누구고 3과 4의 함수값이 누군지를 결정하는 거거든. 그럼 1의 함수값을 선택하고 그 하는 방법이 수가 6가지지.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2의 함수값을 선택할 수 있는 게 6가지인 거야. 그 각각에 대해서 6가지. 쌤이 지금 뭐뭐 하고 뭐뭐 한다라는 표현이나 그 각각에 대하여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지? 이게 어디 나오는 표현이지?
순열과 조합단원에서 곱의 법칙의 표현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뭐 하고 뭐뭐 할 때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 각각에 대하여 그 다음 경우의 수가 일정할 때 경우의 수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상황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너희 2학년 1학기 때 그 뭐지? 잠깐 학교마다 좀 다르구나. 여기는 없네. 3학년 때 너희 뭐해? 확통하겠지만 3학년 1학기 때 확통은 필수야 필수. 이때 확통 1단원이 뭐야? 경우의 수야. 이거 다 알고 있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어차피 경우의 수는 너희 계속 끌고 가야 돼. 계속 잘해야 돼. 2학년 1학기 때 그 수열에도 경우의 수랑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1대1 함수 개수. 1대1 함수 개수는 한 놈이 이제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잖아. 1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개야? 그 각각에 대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5개, 4개, 3개 이렇게 줄어들지. 그래서 6P4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P, C 이거 구별 잘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쌤들끼리 이야기하면 이제 학생들은 뭐 P도 모르고 C도 모르고 막 차라리 안 쓰는 게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 쌤은 그냥 그래도 P와 C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자, 일단 3번 합시다. 3번. 3번은 이제 그 상황이 바뀌는데 이제 이걸 바꿔야 돼. 우리가 정역을 x를 1, 2, 3, 4로 하고 공역 y도 1, 2, 3, 4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 몇 개가 돼? 몇 개가 되지? 그러니까 똑같아. 1대1 함수랑 똑같은데 정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4팩 맞아. 4, 3, 2라서 4팩이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등함수 개수는 몇 개가 되지? 항등함수는 한 개입니다. 그냥 어차피 함수값이 다 결정되는 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맞지? 자, 그럼 다섯 번째로 상수함수 개수는 몇 개가 되지? 상수함수. 4개가 된다, 맞지?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를 할 건데 여섯 번째는 다시 이 위에 거랑 같이 할게.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모든 x1, x2 정역에 속하는 x1, x2에 대하여는 생략할게. x1보다 x2가 크면 이거이면 fx1보다 fx2가 큰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전원 함수의 개수는 뭘까? 저 C, N 6C4야. 6C4. 그치. 순정순입니다. 순정순. 순서가 정해진 순열. 그 순정순 우리가 조합으로 푼다고 했었지. 조합으로 푼다고 했습니다. 그 혹시 기억나? 순정순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순정순이라는 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야. 그러니까 요 문장을 다시 풀어 쓰게 되면 이런 얘기거든. F1보다 지금 1이랑 2랑 비교하면 누가 크지? 그러면 F1이랑 F2랑 누가 커야 돼? F2가 커야 되는 거지, 맞지? F2와 F3도 누가 커야 돼? 2와 3을 비교했을 때 F2보다 F3이 커야 되는 거잖아, 맞지? F3, F4. 그러니까 문제에서 식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둘이 어떤 말? 같은 말.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이랑 이 말이랑 같은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지금 공역의 원소가 몇 개 있지? 6개 있지. 저 중에서 4개를 아무거나 소유리가 골라보자. 골라봐. 지금 아무거나 빨리 골라봐. 4개. 1, 2, 3, 4. 1, 2, 3, 4. 자, 이렇게 내가 골랐잖아, 맞지? 그럼 F1은 무조건 얼마야 돼? 저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1. F2는 2, F3은 3, F4는 4.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6개의 원소 중에서 뭐 하기만 했어? 4개를 고르기만 했잖아, 맞지? 고르면 짝지어지는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래서 사실은 육시사가 고르는 방법이 쓰고 짝짓는 방법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한 가지라서 결국 그냥 육시사랑 그 결과값이 항상 같게 되는 거지. 괜찮니? 이게 이제 이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저 명제를 만족하는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가 작다라고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 똑같겠지. 그때는 거꾸로 F1, F2, F3, F4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어서 요 경우에는 F1이 얼마가 되겠어? 만약 이렇게 골라서 치면 4, 3, 2, 1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저 경우에도 경우수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내가 고르기만 하면 결정되는 구조가 되는 거지. 괜찮니? 요거 중요해, 알았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함수 개수 문제 이게 나올 수가 없었거든. 그때는 함수를 배우고 순열조합 시험을 쳤어. 이번에는 뭐야? 순열조합을 이미 배우고 함수 시험을 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매우 좋다. 이렇게. 그리고 물론 그때 순열조합 단원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어. 그때는 지금 이제 함수 단원에서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1297번을 스피디하게 한번 해볼까? 1297번. 민재 풀었니? 벌써요? 스피디하게라고 했잖아. A는 얼마? A는 3의 세제곱이라서 27이 되겠지. B는 얼마? 6이 되겠지. 3팩이 되니까. 그럼 C는 1. 어, 한등함수. 아 그렇네. D는 3. 그래서 다 다음에 답이 되겠지. 근데 이 답은 뭐였어요? 그치. 바뀌어도 맞으니까. 반전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1301 봅시다. 1301. 자, 1301은 이제 1357 에서 246으로 이제 쏘는 함수입니다. 자, 치역과 공력이 같은 함수래. 치역과 공력이 같다는 말은 모든 공력의 원소가 적어도 한 번은 선택된답니다. 괜찮니?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쓰거든. 근데 이제 방 1과 방 2 중에서 이제 누가 더 쉬울지는 사실 원소의 개수에 따라 조금 달라져서, 공력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 좀 달라져서 이제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 다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은 쌤이 방금 저걸 어떻게 읽었지? 저 상황을 치역과 공력이 같다를 어떻게 읽었지? 모든 공력의 원소가 적어도 한 번은 선택된다야. 그러면 이거는 뭘로 많이 풀었어 우리가? 요 사건으로 많이 풀었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빼는 방식으로 많이 풀었단 말이야. 그럼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전체는 3의 4제곱이 되겠지, 맞지? 오케이? 여기 그러고 보니까 내가 부정이라는 단어를 1학기 때도 썼는데 이제 부정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 지금은 적어도 이제 한 번씩 선택된다 했으니까 그거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 모두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선택되거나 두 개만 선택되는 경우가 되겠지, 맞지? 아,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하나만 선택되는 경우와 두 개만 선택되는 경우를 빼게 되면 세 개 모두 선택되는 경우만 남겠다, 맞지? 자, 그러면 하나만 선택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그러니까 그렇지, 모두 다 2를 선택하거나 모두 다 4를 선택하거나 모두 다 6을 선택하거나 세 가지가 있겠지, 맞지?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될 겁니다. 괜찮지? 자, 이제 두 개만 선택될 경우를 찾는 걸 좀 해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먼저 두 개를 골라야 돼. 선택받을 두 개를.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구별을 하지 않고 고르는 거라서 C를 쓰는 게 맞습니다, 맞지? 그래서 3C2가 됩니다. 3C가 됩니다. 이사립 중에 편의상 이사를 골랐다고 치자. 이사를 골랐다고 치자.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혹시 쌤이 설명한 것 중에 지금 방향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사가 두 개가 다 선택돼야 되거든.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총 몇 가지야? 2의 4제곱이 맞지? 그러니까 여기 1이 선택할 경우 2개, 3도 2개, 5도 2개, 7도 2개니까 이게 4제곱 맞지? 근데 그 중에서 2만 선택하는 경우와 4만 선택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모두 다 두 가지를 다 선택할 거 아니야, 맞지? 아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의 4제곱 빼기 2라고 이렇게 쓴 거야. 괜찮니? 오케이. 요거는 매우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어. 자, 연습 삼아 한 번 더 해볼까? 근데 이거까지가 두 개인 거예요? 응? 네? 응? 2의 4제곱 여기까지가 두 개인 거예요? 아니 이거 전부 다까지. 여기까지가 두 개만. 여기까지. 부정은 이거 전부 다 한 거지. 자 이것도 우리가 방일로 규화가 한번 해볼게. 좋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전체는 몇 가지일까? 전체는 그러니까 그냥 함수 전체를 세는 거야. 그러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개야? 3개. 3도? 그러면 35. 35. 그러니까 1의 함수값을 선택하고 3의 함수값을 선택하고 5의 함수값을 선택하고 선생님 뭐뭐 하고 할 때는 뭐라고 했었지? 더하기. 곱하기. 이거 나 한 대만 때려주면 이건 좀 심했다. 3의 5를 5제곱 했는데 35를 했는데요. 그렇지. 3의 5제곱. 5제곱.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싶은 했구나. 게. 오케이. 네. 잘했어. 자 그럼 이제 하나만 치역의 원소가 한 개만 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세 개. 세 가지겠지, 맞지? 자 치역의 원소가 두 개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30. 그쵸? 일단 치역이 될 두 개를 먼저 고르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지? 2사를 골랐다가 칠까?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저 두 개가 모두 선택될 수 있을까? 2의 5제곱.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2. 그치 똑같아. 그래서 쌤이 두 번 한 거야 지금. 구조가 똑같아서. 괜찮니? 치료도 괜찮아? 쌤이 한 번 더 하면 할 수 있어? 여기까지만 할게. 자, 근데 방 2가 어려워서 이제 쌤이 시키고 싶어도 시키면 곤란하긴 합니다. 자, 방 2 봅시다. 방 2. 자, 방 2는 뭐냐면 그냥 이 지금 정력의 원소가 몇 개지? 네. 공력의 원소가 몇 개지? 근데 모두가 한 번씩 선택되려면 뭐 하면 되지? 어떤 한 개의 원소만 두 번 선택되면 돼. 다시 정력의 원소는 몇 개라고? 4개라고. 공력의 원소는 몇 개라고? 3개라고. 근데 모두 다 선택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다 한 번씩 선택하고 한 놈만 몇 번 선택하면 돼? 두 번 선택 받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거를 또 그냥 위에 거 3개 선택하고 밑에 것만 그 중에 아무거나 선택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중복되는 경우가 무조건 생겨. 그러니까 1, 3, 5가 먼저 2, 4, 6 하나씩 선택하고 그 다음에 7이 2를 선택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중복되는 상황이 반드시 생겨. 그렇게 하면 안 돼. 꼭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 이 4개를 같은 거를 고를 2개를 먼저 골라. 괜찮아? 그러니까 이 4개의 원소 중에 같은 걸 고를 원소 2개를 고르는데 어차피 같은 거 고를 거니까 자격이 달라 같아. 같은 거야. 그럼 뭐로 골라야 돼? C로 고르는 거야. 뽑기만 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4, C, 2라고 쓰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다가 2C를 곱하기 1C를 곱하기 200분의 1을 해도 괜찮거든? 쌤이 지금 한 말이 혹시 무슨 개념인지 기억하고 있니? 분할과 분배라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우리 1학기 때 했던 거.
자,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우리는 이 네 개 중에 같은 걸 고를 두 개를 고른 거야. 그게 4C야. 괜찮지?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야? 1, 3을 선택했다고 치자. 오케이? 1, 3은 뭐 하는 걸 선택하고 같은 걸 선택하고 5, 7은 나머지 다른 거 선택하면 되잖아. 결국은 우리한테 정의 원소가 몇 개의 묶음으로 나뉜 거야? 3개의 묶음으로 나뉜 거야. 그럼 3개를 3개 짝지우니까 뭐 하면 돼? 3팩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겠지,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이 문제는 방법 1이 편해, 방법 2가 편해. 방법 2가 편해 보이지, 맞지? 근데 이 문제는 방법 2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알아야 사실은 맞는 거야. 해봅시다. 자, 얘를 방법 2로 풀게 되면 이제 아까 여기는 원소가 몇 개? 여기는 몇 개? 몇 개 많아? 한 개 많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두 개가 한 개를 선택하는 일이 한 번만 있으면 되거든. 이번에는 여기 몇 개야? 여기 몇 개야? 몇 개 차이야? 그러면 얘를 몇 묶음으로 나눠야 돼? 세 묶음으로 나눠야 되거든. 근데 세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세 개, 한 개, 한 개 묶음을 만들거나 두 개, 한 개 묶음을 만들거나 해야 된다. 그래서 불편해진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사실은 사고 훈련이다,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좀 더 어렵긴 한데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세 개, 한 개, 한 개로 나누는 방법이야. 요거는 조금 쉬워. 아까 저기서 했던 것처럼 이제 같은 걸 선택할 세 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5C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곱하기 3팩을 하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개, 한 개, 한 개 묶고 나누면 그럼 걔네들 짝 지워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앞에 거랑 똑같이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제 두 개, 한 개거든. 자, 두 개, 한 개. 자,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먼저 두 개를 골랐다. 그리고 또 두 개짜리 묶음이 필요하잖아, 맞지? 그래서 3C2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어려워.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제 먼저 5C에서 1, 3을 고르고 그 다음에 3C에서 5, 7을 골랐다고 하자. 오케이? 근데 내가 5C에서 5, 7을 고르고 3C에서 1, 3을 골라도 다른 경우로 잡힐 거거든. 그럼 경우의 수가 몇 배가 되는 거야? 두 배가. 그런 게 항상 두 가지 생길 수 있으니까. 얘를 먼저 고른 경우와 얘를 먼저 고른 경우 이게 두 가지 똑같이 세워지게 될 거거든. 그럼 똑같은 게 두 번씩 세게 되면 우리는 나누기를 해줘야 돼. 이게 그 경우의 수에서 나눗셈의 사용이라는 개념이긴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고 사실 이거를 그냥 공식화시킨 게 분할이었어.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되지? 이제 곱하기 3팩 하면 세 개의 부로 나눴으니까 곱하기 3팩 하면 됩니다. 쌤이 사실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와서 외우고 이거는 답이 150이야. 계산합시다. 얘는 60이 될 거고요. 얘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 약분하면 3이 될 테니 9 곱하기 10이 되어서 90이 되겠지. 그래서 나오면 150이 된다는 사실을 똑같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1304 한번 해볼까요? 1304. 갔다 와.
어려워 이거. 이걸 해야 우리가 더 알겠지. 혹시 자기가 좀 잘 풀고 있는 것 같은 사람? 자, 이제 봅시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요 컴마의 의미가 뭘까? 컴마의 의미? 컴마의 의미. 우리가 컴마가 사실은 진짜 나쁜 게 그리고로도 쓰이고 또는으로도 쓰인다. 둘 다 되거든. 지금 여기서는 그리고인 것 같아, 또는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모두 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거든. 그럴 때는 그리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은 언제 많이 쓸까? 우리가 근을 쓸 때 2차 방정식을 쓸 때 x는 이렇게 쓰잖아, 맞지? 이거 어떻게 읽어? 2 또는 3이라고 읽어, 맞지? 이때는 또 콤마가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좀 나쁘네. 어쩔 수 없다, 맞지? 그렇게 쓰이고 있어서 여기서는 그리고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니다 또는 이런 표현이 나올 때 뭐 한다고 했었지? 여사건을 한다고 했었어. 여기는 이제 그리고긴 한데 여기 아니다가 두 번이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여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괜찮니? 그러면 다시 써볼게. F1은 1이 아니다. 그리고 F5는 5가 아니다. 이렇게 주어졌잖아, 맞지? 이 친구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지? 얘의 부정은 뭐가? F1은 1 또는 F5는 5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이 문장, 이 표현의 수학적 의미는 뭐였지? 세 가지 맞아, 세 가지. 그러니까 얘만 만족하거나 둘 다 만족하거나.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구했지? 이걸 만족하는 경우 구하고 이걸 만족하는 경우 구하고 둘 다 만족하는 경우는 두 개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줬어? 빼줬지, 맞지? 괜찮니? 요걸 약간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집합을 A라고 하고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집합을 B라고 하게 되면 A 합 B의 가시수를 구하는 거고 똑같단 말이야. 괜찮니? 자, 해봅시다.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문제에서 어쨌든 전체가 지금 1대1 대응이잖아, 맞지? 그래서 전체 개수가 전체가 1대1 대응이야. 오케이, 그래서 5팩이 5팩이 전체 빼기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F1이 1인 1대1 대응은 몇 개 있지? 4팩. F1만 결정돼 있고 나머지는 마음대로잖아, 맞지? 1대1이면 하면 되니까 4팩이야. 괜찮아? F5가 5인 1대1 대응은 몇 개 있지? 똑같이 4팩. 그 다음에 여기서 빼는 건 뭐였지?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맞아.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건 안 결정된 게 2, 3, 4밖에 없잖아, 맞지? 그리고 1대1 대응이니까 뭐? 3팩이 되겠지. 요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괜찮니? 이제 이해했어?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고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보통 포즈의 원리라고. 민지의 원리는 아니고. 미안.
똑바로 하는 거야. 아닌데 78. 오. 자 해봅시다. 아 이거 플러스구나. 이거. 근데 너희 그 집에 가서 쌤이 풀어준 문제는 어떻게 하니?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야이 자식이 했는데 분필이 날아가서 그 학생의 다리에 맞아서 다리 피멍이 든 적이 있다. 에이. 이제 너 한 번 더 리바이벌 해볼래? 저 피하죠. 의도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이게 남학생이었으면 왜 이렇게 무시를 하냐 이랬을 건데 여학생이었어. 미안해 이렇게 했지. 아 근데 진짜 의도하지 않았어. 아니 진짜 의도하지 않았다니까. 야이 자식이 분필 날아가고 있어. 결국은 한 거잖아. 쓰다. 아, 그러고 보니까 너희한테 환대기도 하자. 저희 선배님이셨어요. 합시다. 자, x가 주어지기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다음 이제 f가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x로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x에서 f 마이너스 x는 fx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래. 그럼 다 넣어봐. 본수가 지금 몇 개밖에 안 돼? 5개밖에 안 되잖아. 넣으면 바로 알 수 있어. f2를 넣으면 어떤 일이 생겨?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지, 맞지? 근데 마이너스 1로도 어차피 똑같은 식 나올 거 아니야. 맞지? f-1이랑 f1도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0 넣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f0은 뭐가 돼? f0인 건 너무 당연하잖아, 맞지? 얘는 당연히 성립하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f2를 결정하면 f-1은 결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f1을 결정하면 f-는 결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f0은 결정해야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해야 되는 게 몇 가지야? 3개인 거야, 3개. 맞지? 이거랑 이거랑 이거 3개 결정하면 나머지 2개는 결정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지? 그런 어떤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이것만 만족하면 돼. 그럼 f0에 선택하면 몇 가지? 5가지. f1도 5가지. f2도 5가지. 그래서 몇 가지? 괜찮니? 좋아요. 그렇게 싫어? 그렇게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쌤이 너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 듣고 다시 설명해 주는 게 싫어? 아니 이제 피해가 가니까 제 영상을 다시 보면 되죠. 예은아 가능성 퍼센트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 예은이가 생각하는 저걸 다시 볼 가능성. 1%. 야 근데 너 친구라서 좀 좋다 맞지? 좋아요. 자 어디가 이해가 안 됐어? 아니 다시 보면 될 것 같아. 진짜 볼게요. 다시 설명할게. 자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이제 정력의 원소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정력의 원소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대. 그러면 모든 x라고 했으니까 다 넣어보자. 다 넣어보게 되면 여기다 처음에 2를 집어넣었더니 이런 식이 만들어졌어. 맞지? 근데 이 식이 성립한대.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f2는 f-2가 될 테니까 얘랑 똑같은 식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그거는 굳이 따로 넣을 필요가 없겠다. 같은 방식으로 1을 집어넣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이 식이 만들어질 거야. 0을 집어넣으니까 이 식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같은 거잖아. 맞지? 그럼 결국은 내가 f2를 결정하면 누구도 결정되는 거야? f-2도 결정되는 거야. f-2는 f1을 결정하는 순간 관심이 없는 거지. 괜찮니? 아 f-1도 마찬가지겠지. 네, 알겠어요. 오케이? 네. 괜찮아? 그럼 이제 얘를 결정하는 번수가 5가지고 얘네들을 결정하는 건 각각 사실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래서 여기 곱하기 1의 제곱이 생략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다시.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우리 1309 갑시다. 1309. 이제야. 그럼 너가 수업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저요. 그래도 2년 뒤에 잡을지 않나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그러면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가서 다시 풀어봐야 돼요. 기다려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쌤이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내가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주고 있거든. 다른 유형에 비해서 지금 많이 푼 게 느껴지지 않니? 진짜 여기 그러면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야? 맞지? 부탁할게. 자 봅시다. x가 1, 2, 3, 4. 그 다음에 y가 1, 2, 3, 4, 5이래. y가 1, 2, 3, 4, 5. 자, 그 다음에 가조건. 좋아요. 가조건이 뭔 말이야? 읽어봐 천천히. 급하지 않아? 깜짝이야.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fx1은 fx2이면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뭔 말일까? 내가 그 설명해줬다니까. 설명해줬어. 그래서 약간 실망. 쌤이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럼 유은이한테 그래, 예은이한테 물어보자. 뭐였지? 네, 함수? 대응? 1대1 함수의 정의였지. 뭘 쓴 거야? 원래 정의에 대우를 쓴 거지, 맞지? 방금 뭐였다고? 1대1 함수의 대우. 정의를. 대우. 자, 잘 이해하고 있니? 자, 봅시다. 가조건은 그냥 1대1 함수라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나조건은 이제 임의 원소 A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예지야, 임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랜덤으로. 모든이야. 랜덤은 사실은 매우 곤란해 않았지. 매우 곤란해. 모든이야. 그래.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A 더하기 F의 값이 짝수야. 뭔 말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A가 홀수야. 그럼 F는 뭐야? A가 짝수야. 그럼 F는 뭐야? 이게 끝이야. 괜찮아? 그러니까 홀수 인풋에 대한 함수값은 뭐라고? 홀수라고. 짝수 인풋에 대한 함수값은 뭐라고? 짝수라고. 괜찮니? 그러면 1과 3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개가 있어? 함수값이 1, 3, 5가 되겠지. 1대1이라고 했으니까 1, 3의 그 함수값을 선택할 방법 몇 가지지? 1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세 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1대1이야. 두 가지로 줄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3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2, 4가 선택할 수 있는 각각 또 몇 가지씩이 되는 거지? 1대1이라서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고 4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개로? 두 개로 줄겠지, 맞지? 3 곱하기. 우리는 홀수 함수값을 정하고 짝수 함수값을 정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고의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6 곱하기 6이 이제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 3, 1, 4로 갑시다. 아니 근데 P가 분수예요? C가 분수예요? C가 분수야. 쌤, 저희 오늘 준비 여기까지. 나 도와서 뭐. 어디까지요? 지우가 여기.
하나. 네? 근데 이제 쌤이 봤을 때 조합의 의미를 모르는 거면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고 한 게 맞고 계산이 헷갈리는 거면 매일 아침에 그게 헷갈려요. 뭐가 P가 뭐고 C가 뭐고 뭔지는 알거든요. 근데 의미가 뭔지를 그 안다고? 기호가 헷갈리는. 그럼 기호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결국 사고가 좁아져. 쌤은 쓰기를 봐봐. 아니. C가 선생님 지훈에 어디까지 나왔어요? 응? 지훈에 합성함수 네. 아니 유리함수 80% 70%. 유리함수가 여기. 아 그렇게 이거랑 뭐가 지훈이 사실 오늘 쌤의 원래 계획은 합성함수를 그래도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하고 싶었어. 오늘 진짜 떠들지도 않고 열심히 들었어. 예? 오늘 열심히 했어. 오늘 열심히 했어. 네,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네. 근데 이제 그 자잘한 집중력 이슈가 사실은 좀 있었지. 아니 근데 뭐 탓하는 건 아니야. 그냥 더 많이 하면 되지. 목요일이에요? 오늘 그랬어. 이제야. 네. 너가 집중을 안 하면 약간 그 동공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있거든. 좀 자주 있어. 자 봅시다. x가 1, 2, 3, 4야. 그 다음에 y가 1, 2, 3, 4, 5, 6, 7, 8이야. y가 1, 2, 3, 4, 5, 6, 7, 8. 자, 그 다음에 이제 가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F2는 홀수래.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이제 그 친구야. 그 증가. 다시. 쌤이 매번 이거를 지워줬거든요. 그 친구가. 씁시다 한번더. 문제에서 이제 A와 B가 X에 속할 때 이제 A가 B보다 크면 아니 B가 A보다 크면 FA보다 FB가 크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그 무조건 원에서 배우게 될 증가라는 단어의 수학적 정의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증가라는 말이 함수값이 더 커진다야 작아진다야? 그러니까 더 큰 x가 들어가면 함수값이 더 커진다. 저게 증가의 원래 정의입니다. 맞지? 그래서 사실은 너희가 그 좀 엄격하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이제 증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x가 커지면 y가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책에는 대부분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 근데 증가의 사실 증가라는 말을 쓰잖아. 다들 편하려고 그냥 쓰는 거야. 공식적인 정의는 무조건 원에서 처음 나옵니다. 일단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면 증가고 이거면 뭘까 그러면? 감소겠지. 함수가 작아지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선생님 편의상 앞으로 그냥 증가라고 하고 감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F2는 홀수네. 이게 먼저 주어진 조건이거든. 이걸 먼저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게 잡았어도 F2가 홀수가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F2가 홀수인 것부터 먼저 정하자. 그림을 그릴까? 된다면 그리자. 자, F2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지? F2가 3이 될 수 있나? 네. 홀수니까 맞지? F2가 5가 될 수 있나? 네. F2가 7이 될 수 있나? 네. 이건 안 돼. 왜냐면 2보다 큰 정렬 요소 몇 개 있어? 아니 2보다 큰 정렬 요소 2개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저거보다 큰 함수값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근데 지금 7보다 큰 함수값은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첫 번째로 F2가 얼마일 때? 3일 때 구하고, 두 번째로 F2가 5일 때 구하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자, 먼저 F2가 3일 때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F1은 어떻게 돼야 돼? 컨스탄트 몇 개? 2개. F2보다 작아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2가지 곱하기 이제 F3과 F4는 이거 5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되지? 2개 고르면 되지. 그럼 5개 중에 2개를 고르니까 5C2가 되는 거고 5C2 이렇게. 현아, 이게 이제 2 곱하기 1 분의 5 곱하기 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C가 뽑기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C가 컨비네이션이거든. 컨비네이션이 뭐지?
조합 혹은 우리 컨비네이션 피자라고 하면 이제 막 여러 가지 때려놓은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뭐랄까 그 어떤 조합만 한 것, 배치는 하지 않은 것 이런 의미를 전달해. 그래서 이제 컨비네이션이 순서가 없는 걸 의미합니다. 퍼뮤테이션은 쌤도 그 어감을 모르겠어. 단어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어쨌든 컨비네이션이 순서가 없다고 기억을 하면 좋아.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헷갈릴 때는 하나를 확실하게 알면 나머지 하나는 이거 아닌 거로 기억할 수 있어. 원래 그게 기억하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해봅시다. 자, 이제 F2가 5가 되게 되면 F2가 5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1의 함수값 선택할 수 있는 5보다 작은 거 4개 중에 한 개 고르면 되지. 그럼 저거는 그냥 4가지잖아. 괜찮지? 그 다음에 3과 4의 함수값으로는 F2보다 큰 거, 즉 6, 7, 8 3개 중에 2개 고르면 되는 거지. 그래서 3C2가 되는 겁니다. 이걸 구해서 다 하면 됩니다. 괜찮아? 근데 그 1이 1, 2, 3, 4를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기인 거예요?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써도 괜찮긴 합니다. 4C1이라고. 4C1이랑 4가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316번이랑 17번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금방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x가 1, 2, 3, 4, 5고 공역도 1, 2, 3, 4, 5인 거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조건은 1대1 대응이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F2와 F3과 F4가 이런 대소를 만족한대.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 함수를 결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x에 대한 함수값을 다 정해주겠다는 얘기야. 즉 여기서는 누구에 대한 정보밖에 없지? 2, 3, 4의 함수값에 대한 정보밖에 없잖아. 우린 누구도 추가로 결정해야 돼. F1과 F5도 결정해야지만 함수 하나가 완성되는 거야.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이걸 만족할 걸 고르자. 몇 개가 필요하지? 숫자가?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누가 누구의 함수값이 될 건지는 자동으로 정해지겠지. 아, 그러니까 5C3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공역의 원소 중에 몇 개 고른 상태지? 3개 고른 상태지. 남아있는 게 몇 개야? 2개가 여기 배치되면 되잖아.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을 골랐다가 치자. 남아있는 게 누구야? 4, 5. 그러면 4가 어디 가야 돼? 그러니까 얘랑 얘 중에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2 곱하기 1 이렇게 끝낼 겁니다. 괜찮니? 문제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문제야. 선생님이 솔직히 물어보는데 정말 괜찮아? 네. 모르겠는데. 이런 적 있지 속으로. 아니요, 다 못했어. 문제 약간 정치인 같잖아, 맞지? 괜히 학년장 하는 게 아니라 맞지? 순발력 많아, 순발력. 없습니다. 근데 소율아, 너가 들어도 약간 정치적 발언 같지 않아? 맞지? 말도 안 치고. 그래서 내가 스승한다. 자, 자, 예? 잠깐 봅시다. 자, 정역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x 더하기 f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있는 식이니 없는 식이니? 그러면 모든 x를 다 대입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자, 합시다. 1을 대입하면 f1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를 대입하면 f2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f3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f4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맞지? 문제에 잠깐만 다른 조건이 있나? 자, 다른 조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f1이 될 수 있는 수는 몇 개? 맞지? 그리고 F1이랑 F2랑 문제에서 관련이 있대 없대? 쌤도 확인하려고 했으니 그거는 관련이 있다는 말은 뭐 1대1 함수거나 뭐 1대1 대응이거나 뭐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어 없어 문제에서? 없어. 그러면 F1 결정하고 F2는
3개. F3은 4개. 4개. F4는 5개. 어? 어? 아, 4개. 계산하면 답입니다. 자, 여차저차해서 어쨌든 이제 함수가 끝났습니다. 자, 일단 그 진도가 여기까지 나갔고 뭐 마무리되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함수 잘 수강했으면 좋겠고 잘 알겠지만 함수는 이제 다른 단원보다 특별히 더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다. 이제 잘 이해하고 물론 탑승함수 역함수까지 잘 이해해야 사실은 좋은 거긴 합니다. 그리고 미리 이야기할게. 쌤이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는 조금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둬야 시험 때 공부를 하려는 의욕이 사실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열심히 해주고 아마 목요일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 돌아오는 문제들은 시험 2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몇 시? 10시에 가요? 그리고 떡볶이도 그날 먹었죠. 떡볶이를 2시간 먹는 건 아니고 1시간 먹는 거지. 진짜? 지금 아, 모르겠어. 아니 배달까지 오는데 그거를 몇 시간 먹으려고? 끊어도 돼요? 끊어.